광합성에 어떤 물질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 과정 1에서 시험관에 BTB 용액을 넣고 날숨을 불어넣습니다. BTB 용액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날숨의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의 물과 반응하여 탄산이 되었다가 탄산이 다시 물에 녹으면서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점차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날숨을 불어넣으면 넣을수록 BTB 용액의 산성이 점차 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초록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일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많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시험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과정 2에서 노란색의 BTB 용액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BTB 용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BTB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BTB 용액 속에 녹아있을 수 없는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BTB 용액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BTB 용액 속의 수소이온의 수도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초록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B시험관의 BTB 용액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D시험관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분석해 봅시다. D시험관은 어떤 시험관이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산성이라서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이 시험관에 물풀을 넣고 시험관을 몇 시간 동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D시험관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왜 파란 색깔로 변했을까요? 답은 B시험관의 실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시험관처럼 BTB 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TB 용액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물풀이 햇빛을 받을 때 물풀에 흡수되어 BTB 용액에서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험으로 물풀은 햇빛을 받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관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시시험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으로 보아 물풀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와 D 시험관의 실험 결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물풀은 햇빛을 받을 때, 즉 낮에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 시험관은 도대체 왜 만들어놨습니까? B시험관은 D시험관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A시험관은 누구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C입니다. 맞습니다. A와 C시험관의 결과는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같은데 과연 똑같을까요? C에는 물풀이 들어있으니까 물풀의 호흡으로 생긴 이산화탄소에 의해 노란색이 A보다는 더 진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실험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물풀과 같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과 식물은 햇빛이 있는 낮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